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호처 차량을 타고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도착한 상태로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약 16만 명에 그치면서 32만 명 넘게 늘었던 전년 대비 절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미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은 뉴욕 사무소는 글로벌 투자은행 10곳 중 2곳이 미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0회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종목이 1년 새 14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 기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기업은 재작년 말 285곳에서 작년 말 271곳으로 감소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신의 꿈의 수익률이죠. 이 1000%의 수익률을 향한 상승세를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달려나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그 전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밤사이 뉴욕 증시는 12월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 밀려나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번 PPI 결과는 그저 일시적인 둔화세에 불과하다는 분석과 또 이어지는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에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또 M7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하는 등 이 기술주의 부진이 지속됐지만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은행주들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또 최근 급락을 거듭했던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이 메릴랜드 주지사의 아이온큐 지원 발표에 힘입어서 이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도 이 양자 컴퓨팅 다시 한번 반등 힘주고 있고요. 오늘 또 조선과 해운이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되면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에서는 S&P 글로벌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향후 5년간 LNG에 대한 수출 용량이 2배나 증가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면서 이 LNG선 중심으로 조선주 탄력받고 있고요. 또 해운 관련해서도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대형 해운사들 일부를 대상으로 이 블랙리스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테슬라 신형 모델 Y 배터리 모멘텀이 오늘까지 그대로 지속이 되면서 강세 유지해주고 있고 또 자율주행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커넥티드 카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제를 확정 지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전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0.27% 상승하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는 다소 가내는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지만요. 여전히 2,500선 잘 지켜내고 있는 코스피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도 개인이 7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에 나선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개인이고요. 기관도 함께 매물 팔아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외인만큼은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47%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지만 하락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코스닥, 현재 714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1,700억 원 넘는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더욱더 극명하게 엇갈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 쪽에서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AI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데이터 센터, 그다음은 반도체, 다음은 전력, 에너지 이런 순서대로 세부 주도주가 전개가 되는 중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지켜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 세 가지 반드시 챙겨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정말 트럼프 2.0 예. 체제가 일주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요. 이 바이든 정부가 퇴임 직전까지 주력했던 이 대중 AI 굴기 견제. 이게 과연 트럼프 정부 들어서 조금은 풀릴지 아니면 그대로 이어질지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전체 대중 견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에 이제 트럼프 어떤 취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미증시도 지금은 약간은 숨고르기 국면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책의 가장 이제 큰 화두 기본 관세, 전 세계 관세죠. 대중 관세, 무역 보복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벌써부터 관세에 대한 어떤 환율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요동을 좀 쳤죠. 그렇지만은 점차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올해 금리라는 물 건너가 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어떤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게 결코 틀린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지금 전체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인데 이제 트럼프 현재 선거 결과 이 이후로 랠리를 이제 펼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의 삼각보다 길어지는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되는데 고점에서 보면은 12월 초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지금 약세 하락 그다음에 이중바닥 그리고 이제 터닝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트럼프 취임까지가 만약에 그걸 환산하게 되면은 1.5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통해서 21선을 돌파를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와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의 장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차트에 대해서 약간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비슷한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때가 작년 5월 달이죠. 4월 달. 이때도 한번 이 급락이 됐고 그다음에 횡보를 했고 다시 한번 21선 돌파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략적으로 이 시기를 보더라도 3월 말 정도, 3월 말에서 3월 말, 그다음에 4월 말 정도가 좀 되는 한 달 반 정도 되죠. 정확하게는 한 3월 중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시기도 한 1.5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추세가 크게 이탈이 됐을 때 회복하기까지의 또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시장의 흐름들을 바라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달 반의 흐름들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재현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약간 둔화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국내 증시로 이제 바라봤을 때도 지금은 좀 숨고르기 국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추이를 보더라도 연달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갑자기 매도로 또 돌변을 했는데 일시적인 매도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시 재매수 어떤 숨고르기 국면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차트의 이제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바닥의 형상들이 약간 역회된 숄더 또는 약간 삼중 바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박스권 돌파하려다가 눌림목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려는 그런 양상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변수는 뭐 트럼프 취임과 함께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나면은 1월 말 정도가 이게 12월 말 정도가 됐기 때문에 1월 말 정도가 되는 20일 넘어서 다음 주 정도에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3일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변화의 모멘텀들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입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그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역회된 숄더 형태가 이거는 완벽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돌파하고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횡보 국면을 어느 정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기 직전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골든 크로스 직전이 저점이 일단 높아지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추세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본격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취임이 되면은 대중 견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AI 쪽하고 가장 큰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반도체 규제 부분들이 왕성하게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규제가 왕성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AI 쪽의 포커스는 더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다만 여기서 확대되는 부분들이 양자 분야, 바이오 분야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AI 쪽의 규제가 좀 심할수록 일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어떤 그 반입 규제라든가 이쪽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가 사양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덤핑 경쟁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낙폭이 심했던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쪽의 어떤 흐름하고 연동이 된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AI의 열풍에 불구하고 거의 지금은 바닥권에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어떤 재접근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미국의 대중 AI 규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초당적으로 지속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양자와 바이오도 전방위적인 확산이 기대가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바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오늘 주목해볼 저희 종목 5가지는요. AFW, 코위버, 칩스앤미디어, 또 바오솔루션, 케이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AFW 정말 오늘 엄청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쭉 잠겨서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제가 또 밤사이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 테슬라 신작이죠. 이 모델 네. Y 주니퍼가 예약 첫날에만 5만 대의 주문을 확보했다고요? 예. 1차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 상한가 종목군 중에 이제 AFW가 좀 차지하고 있는데 시총이 일단은 뭐 크지는 않지만은 일단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2차 전지 쪽 부분에 어떤 섹터의 좀 형성이 좀 돼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부분들 대주전자 재료, 조릴 알루미늄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후발적으로 약간 올라주고 있죠. 덕산 테코피아도 마찬가지 그런 후발도 순환매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일단은 낙폭화대가 됐던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AFW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신차 출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2차 전지 은극 마찰용 접단자를 생산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 또 순환매가 어느 정도 왕성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중에서 후발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 보면은 대주전자 재료하고 이제 덕산 테코피아 이 종목군도 한번 순환매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기업의 내용도 좀 약간 우수한 부분들도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뭐 이슈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 차트에 일단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16만 원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었고요. 여기서 절반 정도 빠지는 8만 원이 절반 정도 가격이죠. 정확히 한 절반 정도까지 빠졌던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중 바닥 찍고 이 박스권 상단을 연달아 이제 돌파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또 후속 순환매를 원하신다면은 대주전자 재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약간 특이한 종목이지만은 덕산 테코피아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부분들도 2차 전지 쪽의 흐름이지만은 이곳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어떤 수혜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전고체 관련된 그런 이슈도 같이 포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가 다양한 재료적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이제 내용을 뭐 잠깐 보시면은 이 하락 넥라인점에 삼중 바닥을 찍고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다가 무너지지 않고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오늘 현재 AFW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치고 어떻게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시총도 약간 가벼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좀 일어날 확률이 많다. 결론은 트럼프 정부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은 공동 정부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정책적 영향력이 거의 지대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행보, 현재 틱톡을 인수한다 하는 것도 약간 친중 성향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중간자 역할로서 또는 사업적 역할로서도 가능한
입장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뭐 지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한국 첨단 소재는 계속해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갔죠.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애정이 없지만 한국 첨단 소재 잠깐 보시면은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크게 밀려줬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 때문에 크게 올라줬는데 섹터 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코이버라든가 CQZ 이런 종목군들이 양자모 쪽에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특징주는 한번 코이버라는 종목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에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양자 관련주 미국의 양자 관련된 부분들의 리게티 컴퓨팅이 이제 급등. 물론 이외에도 많은 종목군들이 현재 언급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젠슨왕의 어떤 양자 암호 관련된 컴퓨터 관련된 부분 상용화가 멀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어서 연속된 CEO 부분들, 메타의 CEO도 가세를 했죠. 그러면서 연달아 하락을 좀 했던 그런 건데 장 막판에 성공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좀 해줬습니다. 코이버라는 종목의 차트의 내용 지금 보시면은 낙폭도 가대가 좀 됐고 또 상승하다가 장중 조정을 좀 마쳤기 때문에 이격 조정만 조금 갖춰준다면은 코이버라는 종목군도 충분하게 반등에 좀 성공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저항을 보였던 지역이 있고 조정을 보이다가 2단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급락이 됐는데 이제 급락이 됐음에도 여기서 지지를 보이고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약간 뭐 삼각스러운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코이버라는 종목군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코이버하고 약간 그 이제 비슷한 종목군들 보시면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군도 일단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그 이슈가 되기 전에 온바닥까지 다시 한번 현재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순환매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쌍봉에서 이렇게 크게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들도 뭐 삼각수렴 형태가 당분간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코이버의 후속주 부분들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뭐 쭉 보면은 칩셋 미디어가 약간 눈에 띄는데 칩셋 미디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이제 부분의 이제 강세 부분들은 삼성전자, 구글, 퀄컴 등과 함께 비디오 코덱에 대한 생태계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하고 구글, 퀄컴이 또 하나의 어떤 동맹을 하고 있는 것이 XR 기기 또는 AR 기기 쪽의 이제 동맹을 반 애플 동맹의 또 흐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칩셋 미디어가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비디오 영상 코덱 기술, IP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일 첫 번째 부분들은 인공지능 또는 AI 기술, 특히 자율주행.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처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에서 문답식 채팅 기능보다는
이 이미지 생성, 그다음에 영상 생성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엄청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IP 기술에 대한 어떤 특허권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에 거의 특화된 기업이 칩셋 미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이 아닌 쪽에서도 하나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칩셋 미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보통 GPU를 넘어서 NPU 쪽이 어떤 그런 건데 NPU까지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을 쌓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대장주로서 꾸준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하고 같이 연결된다면은 칩셋 미디어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언급할 수 있는 종목군들 여기를 보시면은 자율주행을 한번 쳐보셔도 칩셋 미디어가 약간 돋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보면 넥스칩,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텔레칩스, 그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4인방에 대한 종목인데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인방 종목군 중에 한번 그 텔레칩스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텔레칩스도 지금 시총이 일단은 가볍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영상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순환매를 타고 올라주고 있다. 물론 장중에 많이 밀렸지만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텔레칩스 다음에 이쪽하고 볼 수 있는 부분들 넥스칩도 마찬가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넥스칩도 지금 먼저 크게 많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계속 횡보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스칩도 이와 이제 비슷한 어떤 움직임으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하고도 연관이 좀 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쭉 한번 보시면은 특별하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 솔루션 부분들이 눈에 잡히는데 바이오 솔루션에 대해서 일단 뭐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무릎 골 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에 대한 미국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또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이제 부분인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 그런 뼈 관련된 그런 이슈가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솔루션이 특별하게 오늘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적인 종목으로 한번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이제 KF라는 종목을 언급을 좀 안 했습니다. KF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부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후발적으로 쭉 보시면은 하나엔진, 그다음에 HD 현대 마린 엔진,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쪽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은 HD 현대 쪽하고 하나오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엔진도 수직 계열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품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도 약간은 덜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KF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보면은 KF라는 종목이 오늘 그 대형 선박 엔진 핵심 부품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시총이 일단은 굉장히 가벼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17% 정도 급등을 해줬는데 일단은 뭐 순환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선기자재 쪽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엔진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부분들 특히 HD 현대 마린 엔진 부분들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여기서 가장 큰 핵심 부분들 직전 고점에서 이번에 약간 돌파를 하다가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총이 1조 정도가 되면은 약간 무거워짐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약간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 마린 엔진 부분들이 꾸준하게 대장주 역할로서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후발주적으로는 SDS 엔진, 그다음에 세진중공업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방금 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시원하고 명쾌한 솔루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종목명,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럼 저희는 방금 만나봤던 급등주들 더 자세한 전략 짜봐야겠죠? 그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엇갈리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 투자 수익률만은 언제나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상담 종목부터 볼까요? 이 친구 나와줬네요. HD 현대중공업 30만 5천 원에 들어가셨는데도 현재 며칠째 되지 않아서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십니다.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해줬죠. 비단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하나오션 아니면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 빅3 기업 외에도 현재 피팅밸브 이런 기자재까지 같이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죠. 아무래도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는 좀 추세적인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또 단기 차익이 나오진 않을지 좀 불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예, 그 중공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슈퍼사이클 돌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거는 단기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부분들이 HD 현대중공업의 올봉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미 작년부터 서서히 시작이 됐던 그런 요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형의 형태를 보이고 작년부터 강세 일단은 작년부터 강세 부분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작년 말부터 올해 연초 부분까지 연달아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24년 그다음에 올해 2025년 그다음에 2026년 이렇게 3년간 호황 국면의 사이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어떤 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시장 분할이 중국하고 한국으로 거의 압축이 됐고 일본이나 특히 미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분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위주로 또는 수주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중국하고도 경쟁에서 약간 뒤처지는 그런 부분인데 기술력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날개를 달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부분들은 LNG 운반선, 특히 로우 사태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망이 완벽하게 이제 파괴가 되죠. 그러면서 미국 텍사스만 어떻게 보면은 서부 텍사스만 중심으로 LNG에 대한 터미널 통해서 실어 나르는 그런 장기적인 계약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또 세일가스에 대한 쪽하고 연결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첫 번째는 달고 있고 두 번째는 군산 쪽으로 방산 쪽에 어떤 해군의 영향력 그다음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 가시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감지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일봉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21선이 깨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뭐 들고 가는 전략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디매매 시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더블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더블을 넘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30만 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만 원대에서 한 40만 원 정도가 되면 더블이 나오기 때문에 40만 원 가까이 되는 약 38만 원 정도가 되면은 강력한 저항, 한번 크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오면은 3개월 또는 4개월의 어떤 영향권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되더라도 한번 이런 국면들은 언제든지 나와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가가 30만 5천 원인데 지금 살짝 수익권에 이제 계시네요. 비중도 적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약간 들고 가시는 거고 목표가 부분들은 약간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뭐 3, 4월 정도 되면은 한 38만 원 선까지는 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세 스윙 쪽으로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38만 원까지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바이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2,500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바이넥스 어제까지는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지만 오늘 3% 이상 좀 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9,3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일단은 보니까 올해 흑자고요. 또 마진율도 이제 바닥을 치고 좀 반등 만드는 흐름인데요. 전문가님, 근데 최근 수급을 보니까요. 외인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바이넥스 차트의 약간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부분들은 위탁 생산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화학 쪽하고 바이오 쪽하고 그 비교해서 둘 다 양호한 실적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소형 위탁,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한 체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영향력 확대가 사실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셀트리온에 대한 하청도 좀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지고 있고 또 기술력도 왕성하고 현재 업력이 약간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 많은 고객사들이 그 실제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까지 개척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바이넥스가 대형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7,000원짜리가 27,000원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죠? 4728, 4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다.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갔고 이 냉단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서서히 이제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은 신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CDMO, CMO 관련된 부분 중에서 몇 안 되는 우량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신고가를 도달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22,500원인데 좀 많이 좀 물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꾸준하게 한번 상승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세부적으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약간 힘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역회된 숄더 형태,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순환매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마디매매 목표가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쌍봉이죠. 26,600원 쌍봉에서는 조정을 보였다가 한번 신고가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는 신고가지만은 쌍봉에서 한번 큰 조정이 있다. 그래서 26,600원 정도에서 마디매매 한번 해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 한미반도체 나와줬습니다.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이죠. 13만 2천 원, 아마 작년 7월 말쯤 좀 매수 자리가 잡히네요. 또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한미반도체 약 가격대가 보합권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10만 6,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정말 조금은 아쉬운 게요. 이 한미반도체 불과 지난주에 좀 고점을 찍고 지금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그래도 이 SK하이닉스 108억 원 규모 이 제조 장비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림 흐름을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복구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한미반도체 부분 HBM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좀 상세하게 다뤘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HBM 부분의 성장 부분 동력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좋게 나타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한미 반도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굉장히 큰 있을 수 없는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줬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10,000원짜리가 무려 약간 어떻게 보면은 10배가 넘어서 20배 이상 상승 보여주죠. 20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전비경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약 조정들이 지금 2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7만 원이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조정폭이기 때문에 조정폭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시세를 좀 냈기 때문에 중장기 박스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다가 한번 걸리는 자리가 지금 11만 9천 원 이 넥라인점 여기서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5일 정도 진행이 되면은 조정이 거의 완료가 될 상승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5일 정도가 되면은 조정이 완료된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그다음 기간 조정이 5일 이내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2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 내기는 부담스럽지만은 직전 고점에 근접한 부분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점이 6만 8천 원이니까 약간 7만 원 한번 잡아보면은 여기에 따블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4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14만 원에 거의 근접한 13만 8천 원, 13만 6천 원 이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좀 한계다. 그리고 좀 어린 박스권을 보이다가 또 하반기나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매력적인 가격대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13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매수 단가가 13만 5천 원인데 거의 매수 단가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최근에 가장 지금 5일 정도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슈팅이 돼서 13만 8천 원까지 되면은 한번 마디매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한미 반도체까지 만나봤고요. 정말 아쉽지만 오늘도 1시간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요. 오늘 방송 과연 어떤 내용들 나왔을지 오늘의 핵심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둔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CPI 발표 등을 앞두고 관망세로 전환하는 분위기 현재 장세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예상을 밑돈 PPI에도 여전히 투심은 불안했습니다.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혼조세로 마감이 된 간밤 뉴욕 증시였고요. 또 환율, 이 미국 생산자물과 둔화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장 초반 1,460원 부근에서 시작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저희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